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56.52%. 김태우 후보는 39.37%. 그래서 17.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대단히 큰 차이죠. 누구도 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정도까지 큰 차이가 날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였다. 몇 퍼센트 정도 차이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졌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 강서구청장 뿐만 아니고, 강서구에서 이루어졌던 선거의 차이라는 것이 늘 대개의 경우 민주당이 그 정도 앞섰습니다. 지난 대선도 2.2%포인트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왜냐면 서울 전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2.2%포인트 졌다 하는 것만 봐도, 서울 전체의 평균보다는 친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대선 때의 민심과 별 큰 차이가 없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투표율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투표율도 보궐선거 치고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했기 때문에 낮은 것도 아니었는데, 여하튼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민심 위반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도의 경보체제는 갖춰져 있는데 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을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저는 처음부터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뻔히 아시다시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은 게 5월입니다. 근데 바로 3개월 만에 사면을 해줬고요. 그 사면은 곧바로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구청장을 공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태우 구청장이 본인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대통령 찬스를 이용해서 사면 복권을 받고 다시 출마했다. 물론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에 공익제보자 성격, 그러니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비리, 그 다음에 이런저런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비록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사실은 더 큰 공로가 있었다. 김태우라는 사람 아니면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아니면 특감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공익제보의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을 때 당시 문재인 대표 등 가서 정의는 곧 이긴다 어쩌고 이런 얘기 했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인정하지 않느냐, 판결 불복이냐, 이런 공격을 했던 곳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라도 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거를 인정했어야 한다. 그러면 8월 사면 복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명분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8월 사면 복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야 된다. 대통령한테. 근데 그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포함이 됐다. 이게 첫 번째 경보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한 것이다. 그 경보체제는 누가 울려야 되느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조금 더 국민 여론에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울렸어야 했는데
그 흔적이 없다 하는 게 문제였고요. 또 한 번의 경보체제,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민주당하고 같이 이 공천 과정에 보면요, 사실은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 김태우라는 사람이 자기가 막 앞장서서 출마 선언하고 뭐 이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뜸들이면서 국민전원을 주시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건 정말 문제다, 그리고 이길 수가 없다, 우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다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경보음을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낸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도 경보음으로서 경보체제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의 뜻이라면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로지 그냥 대통령실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불과했다 하는 점에서 경보체제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궐선거 투표율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엔 뭐 좀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 긍정평가뿐만 아니고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 거는 뭐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인 부정평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늘 감안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 적극적 부정층을 완화시키고 약간 중도층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 이거는 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일부 매체 같은 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뭐 적극적 지지층,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층, 이쪽에서는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일종의 아부성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무슨 뭐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층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꾸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보체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30%대 중반, 중후반 정도가 긍정평가층이고 50%대 중반, 후반 정도가 부정평가층인데, 이 부정평가층 중에서 절대적 부정평가층, 그러니까 뭐 잘한다, 잘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 같다가 아니고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적극적 부정평가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층 55 내지 60 이 정도 중에서 적극적 부정평가층이 거의 50% 안팎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건데, 지난 1년 6개월 정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이것도 경보체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 이유를 들자면,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걸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건 총선 전초전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바로 민주당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이 하나의 강서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가려고 총선 전초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프레임을 작동을 시켰는데,
뭣도 모르고 많은 그 현장 기자들이 이 부분에 따라갔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한 뭐 5% 미만, 5%포인트 미만으로 치면 뭐 그냥 원래 민심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17%포인트 이상 졌으니까 뭐 민심의 경고다.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강서구청은 서울 25개 구청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원래 여기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인데 3개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우위의 지역구입니다. 이게 무슨 총선의 전초전입니까? 거기다가 투표율도 총선에 비해서 적어도 10 내지 20%포인트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동원전이다. 조직동원전은 서울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결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아니 작년에 김태우 구청장이 2.6%포인트 차이로 이겼지 않느냐? 그거는 작년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작년은 정권 교체 한 달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죠.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그 광역 기초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특이한 시점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앞으로도 선거 이럴 거야. 착시입니다. 착시. 이 부분에 대한 경보음도 있었어야 된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내친 김에 총선까지 압승하자. 이렇게 이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를 국민의힘에 내린 민심의 경보음이라고 봅니다. 총선의 경보음은 벌써 하나 울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각에 의해서 울린 게 아니고 그리고 각 기능이 제대로 체제가 작동하면서 울린 게 아니고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경보체제가 경보음이 울렸다 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년 총선을 앞둔 경보음이 하나 울렸다. 이 얘기는 곧 제가 그동안에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수도권 위기론. 서울은 그나마 낫습니다. 경기도보다. 경기도 훨씬 못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도권에 위기가 왔느냐. 뭐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겠다. 그 파장이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자기 그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 용기 높이 평가해야죠. 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다 영남입니다. 영남식의 선거운동 방식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먹힐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또한 착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권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뭐 이걸 통해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이 있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뜻을 경보체제 작동 없이 따랐다. 이 책임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이 될 것이다. 왜? 서면복권을 해줬으니까. 서면복권을 해줬다는 것은 곧 출마시켜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뿐만 아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제가 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다 지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뭐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었지만 뭐 본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뛰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당인으로서 뛰었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신이 난다고 투표장에 나갔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내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경보음의 하나로 여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현재 그런 것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근데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체가 첫 번째 경보음이 됐는데, 자, 두 번째 경보음, 세 번째 경보음도 울릴 것인가? 그리고 그 울리는 데 따라서 그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막연하게 그래도 총선에서는 우리가 과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착각입니다. 저희는 그냥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해본 정치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선거에서 5개월,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에서 뭐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의 카드를 내면서 민심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문제는 그 카드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는 거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권의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용산 대통령실의 경보체제, 이게 앞으로 지금처럼 무작동 체제로 있을 것인지 앞으로는 작동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